안녕하십니까. 오늘도 국선도를 읽어주는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난번에 이어서 86페이지 제2절 국선도의 목적부터 읽어드리겠습니다. 자, 제2절 국선도의 목적. 인간이 영위하는 일에는 목적이 분명하고 정확하고 올바라야 한다. 국선도는 단리에 있다 했고, 단전 수련법은 산중 수도자의 기본이라 하였거니와, 이 단리 수련에는 세 가지 뚜렷한 목표가 있다. 다시 말하면 이 세 가지 목표는 서로 상의 상직적인 관계가 있어 그 어느 하나라도 단독적으로 성취될 수 없는 성질의 것이다. 이것이 국선도의 특성이기도 하다. 첫째는 극치적 체력이요, 둘째는 극치적 정신력, 셋째는 극치적 도덕력. 이니 이 세 가지를 아울러 수도하고자 하는 것이 국선도요 단리의 목적인 것임을 밝혀둔다. 지, 인, 용 삼자가 다 좋은 인간의 덕성이지만 서로 떠나서는 비가치적인 것이 되고 만다. 인과 용이 없는 지는 남을 속이는 장깨나 부리는 인간이 될 것이요, 지나 용이 없는 인은 무능한 인의 인간이 될 것이요, 지와 인이 없는 용은 만용으로서 악독한 인간이 되며, 지인용이 겸손한 인간이 되면 의의 인간이 되며 이상적인 사람이 되는 것처럼, 국선도에서는 전인적 수련으로 선인의 경지까지 들게 하는 것을 목표로 삼는 것이다. 그런데 한간에서는 흔히 국선도에 대하여 정확하지 못한 견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다. 국선도란 마치 바위나 부수고 불 속에나 들어간다든가 하는 따위의 초인간적인 체력을 수련하는 것만이 전부로 착각하고 지나친 호기심에서 찾아오는 사람이 있다. 그러니 이러한 사람들에게는 제 아무리 진언을 해도 믿지를 않을 뿐만 아니라 도리어 국선도의 진위를 의심하거나 불신마저도 나타내는 것이다. 물론 청산 자신도 시정에서 국선도를 수련시킨다는 것은 용이한 일이 아님을 알고 있으므로 어떻게 하면 진의의 진가를 인식시킬 수 있을까 하여 고심하던 끝에 하는 수 없이 실제로 보이는 것이 급선무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그 도력을 국내외에서 각 TV망을 통해서 또는 서울 운동장에서 그 실기를 보였던 것이나, 이는 다만 믿음을 주기 위하여 입증을 해 보였던 것이었다. 물론 이 도법을 고귀한 인품을 양성하는 곳으로 알고 찾아오는 이는 거의 없었기 때문이지만, 이는 반은 알고 반은 모르는 생각이다. 체능하면 체지하고 덕력이 높아져야 도력이 높아지며, 도력이 높아짐에 따라 덕력이 높아져 자연
심신통일로서 대우주의 진리를 전지하고 대우주의 도력이 내 몸에 합일하여 도력을 전능케 되어진다는 것은 직접 단전법의 수도를 해보지 않고서는 이해하기가 곤란할 뿐만 아니라 설명만으로도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다. 어느 정도 진리적인 방법을 알고 다소라도 수련하면 누구나 그만큼의 효력을 다소 체득할 수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약간의 수도를 했다고 해서 적어도 36단계 이상의 도단에 비추어 볼 때 첫 층계에서도 발을 디뎌놨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다. 정신과 정력이 일치되어야 함은 물론 이러니와 동시에 인간과 우주와의 묘합이 이루어져야 하는 심오한 원리에 도달해야만이 비로소 만물의 영장인 인간의 능력을 체득하게 되는 것이다. 국선도의 비전은 듣고 보고 직접 수련하여 도력을 얻으면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국선도 단리의 목적은 직접 정기신 통일의 수련에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하겠다. 제3절 국선도의 방법. 우주적인 원기, 외기와 인체적 기, 내기가 상통하는 길은 오직 호흡에 있다. 그러므로 수도에서 호흡을 중요시하는 것이 국선도의 특색이다. 호흡의 중요성은 누구나 알고 있다. 그러나 호흡의 부조리에서 오는 피해도 적지 않으나 대개 이를 모르고 겨우 생명 유지의 정도밖에 호흡을 못하고 있다. 호흡의 신비는 거기서 그치지 않고 더 신비가 있다. 호흡이 빠르고 숨이 거칠면 단명하고, 호흡과 맥박이 같이 뛰면서 어깨 호흡을 하면 3일을 넘기지 못하고 사망한다. 이와 같이 맥박과 호흡은 연관성이 있으며 호흡의 중요성은 재언을 요치 않으므로 수도는 호흡을 고르는 데서부터 시작하는 것이다. 특별한 방법으로 호흡을 하면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 눈앞에서 볼 수 있을 것이다. 과학이 극도로 발달하였다 하더라도 이 기적 같은 사실 앞에서는 입을 열 수가 없으려니와 이 사실을 부인할 수도 없다. 자연은 심오하고 위대하다. 자연의 원리에서 생기는 사실을 인간 지혜로서는 아직 접근할 수가 없고 탐구의 발길은 아직도 첫걸음에 불과하다. 단리의 호흡 방법은 정기신 3단 2단 호흡 비법이다. 동양적 자연관에 근거하여 실천으로 찾아낸 체득적 비법이기에 자인자득인 체지체등이라는 것이다. 이는 동양 자연학적 원리에 의한 방법이요 결코 서구적 철학이나 과학적 방법은 아니다. 이해할 수 없다고 하여 비과학적이라고 부인하는 무지를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과학적 지식이 극히 초보적인 것이었다는 것을 자인할 줄 알아야 한다. 생명을 다룬다면서 생기도는 좁쌀알 하나도 못 만드는 데야 단전 행복의 방법은 정기신에 있다고 말하였거니와 이는 내단이다. 정을 실하게 하면 기가 장해지고 기가 장해지면
신이 명해진다는 원리에 근거를 둔다. 이 원리를 형체적으로 쉽게 이해하기 위하여 납촉의 불로 해설해 본다면 정은 초의 유지에 해당하고 기는 심지에 타오르는 화염에 해당하고 신은 화강에 해당한다고 본다. 즉 유지가 실하면 화염이 장할 것이요 화염이 장하면 화강이 명할 것은 자명의 이치인 것이다. 이와 같이 정실즉 기장하고 기장즉 신명함을 말한 것이다. 이제 그 원리적인 문제는 다음 장에서 다시 언급하겠거니와 그 개념만을 말해 보겠다. 인체에 있어 정이란 수곡이 위로 들어가고 공기가 폐로 들어가 맥도가 행하고 물어와 같은 액체가 경로에 들어가면 그 기운으로 붉게 화하는 것이 피가 되니 전신에 유행하는 혈이 기해에 이르러서 청기와 지기가 합실하여 단기에 제1차적 정으로 자연 변하여 역의 작용으로 나타나는 것이니 정은 몸의 근본이 되는 것이며 이 기의 혈부를 하단전이라 하고 신이 일신의 주로서 심장에 수거하여 가슴을 중단전이라 하고 기는 신의 근체로서 내로부터 전신의 이름으로 상단전이라 칭한다. 정기신 삼단전이라 함은 이 상중하 삼단전을 말하는 것으로서 일신의 주인 정기신의 상위상생의 원리를 응용하는 것이 단전 행공법인 것이다. 보통 단전 호흡이라 할 때의 단전은 하단전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하단전 기계혈을 중심하여 심호흡을 하는 것을 말하나 정기신 3단 단전 호흡이라 할 때는 상단전인 기와 중단전인 신을 고요한 경지에서 하단전인 정 있는 곳으로 집중하면서 하단전으로 심호흡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이 단법인 행공의 방법이다. 그리고 한 가지 더 특이한 방법은 단전 심호흡을 하되 호와 흡에 있어 호할 때나 흡할 때 중간에서 잠시 자연스럽게 숨을 정지하여 이단적으로 호흡하는 일이다. 또는 호와 흡에 있어 호하는지 흡하는지 모를 정도로 조용히 호흡하는 일이니 미우를 코에 대어도 흔들리지 않아야 되는 것이다. 이제 이와 같이 고요한 극정 속에서 단법은 그 출발점이 정의 충실에서 비롯된다. 그와 같은 방법으로서의 단전 호흡은 곧 정의 충실을 위한 방식인 것이다. 정은 오미와 맑은 공기 속에 청기를 호흡하여 역의 작용으로 나타난다 하여 정자가 된 것이며 정력이라 칭하는 것이다. 이는 승화하여 대우주 도원에서 얻는 역의 작용까지 하게 되므로 동양에서는 도력이라 호칭하게 된 것이다. 이 도력이 단전, 하단에 충일하면 후끈한 열기가 단전에 감촉된다. 이것을 가리켜 도태가 생하였다 하며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몸이 흔들린다거나 갑자기 병력 같은 소리를 지른다거나 하는 증세가 나타나는 수가 있다. 본래 역의 작용이 강한 자는 약간 몸을 떨기도 한다. 이것은 고무호스에서 갑자기 강한 물이 나가면 진동이 오는 것과 마찬가지 원리인 것이다.
샤만인들의 경 있는 소리에 도취되어 흔드는 증세와는 전혀 다른 증세인 것이다. 이때 스승이 없이는 까딱 잘못하면 광인이 되는 수가 있으며 혹은 폐인이 된다. 때문에 수도 중에 호 미친 사람이 나타나는 수가 있는 것이다. 이 증세는 대개가 수도를 시작하여 진기단법에서 나타나는 수가 많다. 이때엔 경험자 외엔 누구도 알 수 없는 일이며 그때부터 힘의 작용은 배로 증가되며 도력의 첫발 디딜 장소를 얻은 것이다. 그러므로 체험과 자증과 자각이 없이 약간 배워가지고는 위험에 빠지게 되는 것이며 지도를 할 수 없는 성질의 것이다. 오랜 수도로 누진되어 완전히 금방체가 되어 도태가 생하고 도태는 곧 정수기, 기수신, 내 원리로 천변만화의 작용으로 초인적인 현상이 일어난다. 그리고 덕력과 도력의 작용은 저 차원에서 고차원적 경지까지 자연 승화하여 체득하게 된다. 본래 인간과 호흡은 잠시도 떠날 수 없는 절대적 관계가 있어 잠시라도 호흡이 중단되면 질식되고 만다. 그러므로 도에서는 청기호흡법이라고도 한다. 청기를 역한즉 사한다. 그 이유는 적혈구에 산소 공급이 못 되는 까닭이다. 일반적으로 볼 때 호흡은 생명 유지의 절대 불가결의 요소임에도 불구하고 일상생활을 유해 관찰하면 자기의 폐활량을 100% 사용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 오직 잠자는 시간만은 잡념을 다 버리고 고요히 호흡을 제대로 할 뿐이다. 그러나 눈을 뜨면서부터 생각은 변하여 각자의 지게 급급하여 호흡은 다시 거칠어지는 것이다. 그러므로 단전 호흡은 인위적으로 심호흡을 하여 피를 맑게 하는 근본적인 섭생 방법인 것이다. 이것이 습관화되어 잠시의 여유만 있으면 단전 호흡으로 서서히 승화하여 도력의 경지에 들게 되어 진건강을 갖게 되는 것이며 대도진인이 되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하단전을 중심한 심호흡은 전신의 혈액순환을 촉진시킨다는 사실은 이미 과학적으로 증명되고 있다. 본래 국선도를 말할 때는 숨을 고르는 조식에서 시작해가지고 절로, 자연에 이르고 이 절로가 화기를 이루고 이 화기가 제작, 천인묘합에 이를 때 이것이 신선이지 이것을 떼어놓고 따로 진도인의 신선이 있다면 그것은 믿지 못할 노릇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그들이 최종의 수행을 한 도는 곧 숨을 고르는 법인 선담법 수행이었던 것이다. 인체의 정과 우주의 정이 단전에 집적이 되게 하여 기장신명하게 되는 선담법을 말한 것이다. 그러므로 국선도는 곧 단전법이라고 하여도 무방하다. 단법으로부터 대우주의 모든 원리를 일의 경지까지 각하여 체득한 자를 선인 또는 도인이라 존칭하거니와 삼국사기에 나타난 백결선생이나 물계자도 역시 선인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청사는 입산수도 수십 년간 도사로부터 직접 수도를 받아
담법을 완수하여 산에서 하산하여 사회생활하는 시정에서 지도하여 본 결과 뜻과 성을 가진 자에게는 남녀노소 누구나 정도에 따라 담법의 목적이 성취되어 가는 것을 보고 비로소 자신을 갖게 되었으니 이는 참으로 기쁜 일인 것이다. 자, 이렇게 오늘은 95페이지까지 읽어드렸고요. 다음 시간에는 제4절 국선도의 문 96페이지부터 읽어드릴 예정입니다. 자, 이제 이렇게 조금씩 이론적으로도 그렇고, 그쵸? 책으로, 그 다음에 또 운동으로서 조금씩 알아가는 여러분들 시간이 되었으면 참말로 좋겠습니다. 정말로. 그리고 제가 걱정하는 것은 여러분들 가정이 아프지 말고 건강해지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건강은 누가 대신 해주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스스로 하셔야 됩니다. 그죠? 내가 만약에 아프다 그러면 누가 밥 떠먹일 수도 있지만 이 운동으로서는 여러분들 스스로 움직이셔야 돼요. 맨손 체조니까 또 어떤 기구가 있어서 하는 것도 아니고 맨손 체조로서 여러분들 건강을 찾는 거니까. 그리고 단 호흡을 함으로 해서, 그죠? 이 호흡이 중요한 거 아시죠? 그러니까 호흡함으로써 건강을 찾는 거니까 우리가 앉아서라도, 그러니까 뭐 책을 보든 아니면 컴퓨터를 보든 간에 호흡은 깊게 의식적으로 단전까지 깊게 마시고 내쉬면서 하셨으면 참말로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아무튼 건강하게 행복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건강한 모습으로. 여러분들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